건강검진했는데 지방간이다 이 진단받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 나는 술을 입에도 못 대는데 근데 지방간이래네. 또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풀만 먹고 사는데 근데 저 지방간이래요. 진료실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유 없는 지방간은 없습니다. 사실 고기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간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랐고 정상 체중인데 또 입 짧은 분들이라고 해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방간 하면 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걱정 없겠네, 지방간 없겠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의 간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술과 거리가 먼 분들에게 생기는 지방간, 그러니까 알코올의 독성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지방간은 우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 건 사소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술이나 고기 안 먹어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 첫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지방 저장하고 분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 때문에 간에 지방이 쌓인다니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분차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밥이라든지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쓰고 남은 이 포도당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우리 간 그리고 근육에 저장이 시키는데요. 이렇게 저장되는 글리코겐의 양은 한 300g에서 40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남는 포도당은 우리 몸 안에 지방세포에 넣어두는데 이때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래 굶어가지고 내 몸 안에 포도당이 부족해 이렇게 되면 우리 간이 중성지방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중성지방은 이 피하지방하고는 다르게 장기라든지 그 주변에 주로 저장이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장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지방을 분해하는 간에도 예외 없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간에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간세포의 활동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은 계속 저장은 되는데 분해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 지방을 분해하는 간의 기능도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니 내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지방간까지 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의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이 하루 전체 섭취 열량에서 무려 절반 이상, 한 50에서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음식으로 치자면 한 끼에 밥 한 공기 그리고 간식으로 하루에 과일 한 번 정도의 양에 해당하는데요. 밥 대신 우리가 국수라든지 라면으로 이게 끼니를 때우거나 뭐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달달한 디저트, 과일 주스, 탄산음료 이런 거 같은 무의식적으로 먹는 외 탄수화물의 양이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서 무려 3명이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을 못 지킨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 습관을 딱 고친다면 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성인들에게 2주 동안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식단을 처방하고 그 변화를 계속 살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1대1대1 동일한 비율의 열량으로 섭취하는 등열량 다이어트, 이소칼로릭 다이어트를 실시한 결과 간의 지방 대사가 개선되면서 2주 후에는 지방간이 급속히 그리고 엄청 많이 줄었다. 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악화하고 관련이 있는 염증 표지 수치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키는 혈중 엽산 수치가 증가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뭐 우리나라하고 식단도 다르고 연구 대상도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탄수화물 딱 2주 동안만 조절했다 하더라도 간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아주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간 건강이 걱정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 먹었을까? 얼마나 많은 중성지방을 쌓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육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운동하고 담 쌓은 분들, 또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내 몸이 쓰고 남은 포도당이 어디에? 간하고 근육에 저장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남는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세포에 저축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근육은 내 몸의 에너지의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육량이 많다는 건 어때요?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엄청 크다는 얘기 되죠. 반대로 근육량이 점점 적어져서 창고가 계속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포에 저장되는 중성지방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국내 연구진이 성인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그리고 이 지방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는데요. 근육 감소증이 있게 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비율이 최대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저는 근감소증까지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40대부터 내 몸속에 있는 근육량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에게 겨우 1% 하시겠지만 우리가 근육 키우려고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저 1%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아실 거예요. 헬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근육 손실이 올까 봐 울지도 못하겠어.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그만큼 근육량을 늘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대에는 반드시 운동으로 근육을 보존하셔야 되는데요. 운동하지 않게 되면 간에도 바로 신호가 올 수 있어요. 한국과 영국의 연구팀이 지방간이 없는 건강한 성인 1,373명을 약 4.4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어요. 참가자 중에서 무려 20% 정도가 한 4, 5년 내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했는데 총 운동량이 가장 낮은 집단, 그러니까 운동량이 없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지방간의 발생 위험률이 무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운동량 부족뿐만 아니라 운동량이 점점 감소하는 그 변화를 그리는 그 자체도 지방간의 발생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운동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그룹은 운동량이 증가한 그룹에 비해서 지방간 발생의 위험이 무려 60% 높았습니다. 움직임이 적은 사람 그리고 움직임이 줄어든 사람이 지방간 발생 확률이 확 높아진 건데요. 결론은 꾸준히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량이 우리 몸에서 체중의 20%에서 35% 정도를 차지할 때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 또 아령이라든지 덤벨 들기 이런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갱년기입니다. 실제로 갱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오셔서 나는 술을 입에도 안 되고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이거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하시죠. 갱년기에 지방간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요. 에스트로겐은 원래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폐경이 가까워지게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도 줄고 또 에스트로겐을 합성해야 하는 콜레스테롤도 남아 돌게 되죠. 갱년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남는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쌓이고 다시 간으로 이동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에스트로겐 하게 되면 복부의 지방을 분해해서 임신에 적당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는 것도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지방간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갱년기 맞으신 분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활동 그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먹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작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식품 있죠. 콩, 석류입니다. 콩 하게 되면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있고
석류에는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식물성 에스트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석류잖아요. 제가 석류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 집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석류 젤리 만드는 방법 클릭하시면 보이십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석류의 이로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 클릭해 보세요. 술이나 고기를 전혀 안 먹었는데도 지방간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것. 두 번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 감소. 세 번째,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나 이유도 없이 지방간 생겼다. 왜 이래? 나 정말 내 몸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간에 좋다는 거 어렵게 구해서 막 먹지 마시고요. 군것질, 디저트 줄이시고 지금부터 운동만 시작하셔도 지방간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말고도 먹는 음식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